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모릅니다. 이분도 모른다고 한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자, 동물수다. 동수에게 물어보면 수요일쯤 답한다. 오늘은 자유주제로 받아봤고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의 그런 질문 중에 제가 질문하고 답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두 개 놓고 하니까 좋네. 보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취하고 아니면 뱉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유튜브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영상 제작 자체를 즐기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25만 유튜버. 몸이 엄청 좋아. 나 깜짝 놀랐어. 대본에 생각난 거 그럼 저랑 바꾸실래요? 이런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영상 제작 자체를 즐긴다보다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것을 되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건 되게 좋은 거니까.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뭐예요? 아니면 안 가르쳐주지. 전역하고 독하게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존에 하던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안 할 수가 있었나요? 기존에 제가 했던 것 중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없었습니다. 술 먹어야 되고 당구 쳐야 되고 친구랑 놀러 가야 되고 다 해보고 다 안 해도 괜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제가 좀 알 것 같은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효율적으로 보내본 적이 없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해보니까 시간을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이 버텨내질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몸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기준에는 그게 좀 잡히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원하는 목표를 잃어본 적도 없고 마음은 절실한데 목표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마음만 절실한 건 절실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절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슬램덩크를 거의 매일 봅니다. 오늘은 사냥전을 봤어요. 촬영이 끝나면 스스로 재밌어 하는 직업을 삼을까요? 아니면 빠른 취업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 재밌어 하는 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라면은 빠르게 취업을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걸 취미생활로 하다가 그게 실력이 올라오면 이직.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획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논리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난 기획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어.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사업을 기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자가 되겠어 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좋아해를 먼저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한 방향이다. 유학을 가고 싶은데 현실성 높이인지 진짜 가고 싶은지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돈으로 벌어서 가야 하는 유학이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유학을 가가지고 설거지 하면서까지 가고 싶은 유학이라면 진짜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가 유학 자금 누가 다 대주고 하는데 갈까 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유학이 능사가 아닙니다. 유학을 가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포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90년대생이 신입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힙니다. 이 90년대생이라는 이 프레임을 일단은 거두시고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동등한 직원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그르다,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를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투잡을 추천해주세요. 투잡은 지속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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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씩 버는 것보다 처음에 돈을 오랜 기간 동안 못 벌었지만 그 다음에 100원 벌고 1000원 벌고 만원 벌고 10만원 벌고 1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유튜브.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고생길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결혼은 원래 고생길입니다. 그 고생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내 배우자의 고생길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겠죠. 이거 말 잘하는 것 같아. 칭찬해. 이분은 의대에 진학 중이신 분이네요. 의대에 진학 중인데 진로가 정해져 있다 보니 미친듯이 노력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럴 수 있지.
1등으로 졸업해도 의사고 꼴등으로 졸업해도 의사니까. 주변에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해야 열정 가득히 살 수 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대도 매우 똑똑하고 매우 잘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진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더라도 진로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마치 저의 진로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 우리의 진로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진로 이거 생각하다 솔직히 있어 없어. 요 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진로는 필요하다. 비록 술을 안 먹더라도. 워킹맘입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싫은 소리를 못해서 홀로 스트레스를 쌓여 해요. 혼자 참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싫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워킹맘이라고 하셨으니까 자녀분이 계실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싫은 말을 하나도 못하고 평생 착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내 자녀가 할 말 다 하고 싫은 거 좋다, 좋다, 싫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노력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원하는 걸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합니다. 무빙워터님은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케바케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많은 케이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직장 15년 차인데 팀을 옮기고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직장이나 팀을 옮기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간을 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쿼시, 뭐 테니스, 수영, 새벽 달리기, 뭐 암벽 등반, 뭐 킥복싱, 뭐 주짓수,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잠자기 전에 뭔가 회사 생활이 아니라 이쪽이 더 생각나고 두근두근 할지도 모릅니다. 기타 배우는 것도 괜찮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가정으로 두시면 됩니다. 내가 가정을 갖고 이루면서 포기해야 될 것, 없어질 것들 말고 내가 가정을 꾸리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족의, 아내, 자식과의 추억,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시면 됩니다. 저는 성격이 예민한데 무덤덤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나 어떤 특정 부분에는 예민합니다. 그게 맞냐 적냐의 차이인데, 내가 어떤 것들에 예민하고 민감한지를 쭉 늘어뜨려 보고 그 중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들부터 조금씩 이렇게 묻어나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말이 쉽긴 해요. 말이 쉽지. 이게 말이 쉽지. 미혼인데 퇴근에 유튜브만 보기 일쑤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인터넷,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엄청 심심해가지고 누워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허리 아파갖고 바깥에라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 이번 좀 힘들 것 같은데, 부모님의 충고를 빙자한 비교와 무시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한테는 그러지 말자. 발표할 때 떨지 않는 법이 궁금합니다. 매번 목소리가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힘이 드네요. 사실 긴장하고 떠는 것도 매력입니다. 발표 내용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난 어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 사람이 넌 어른이야 라고 할 때쯤이 어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괜찮은 답변.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공부, 알바라고 하셨는데, 저의 케이스는 엄청 빡세게 알바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겨울에 세차장이나 막 주유소에서 막 일을 하면서 세상이 진짜 빡세구나, 내가 지금 따뜻한 곳에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딜레마가 있다면 진짜 빡센 노가다 이런 거 해보세요. 주위 친구들이 좋은 곳으로 취업을 했고 저는 2년간 인턴만 전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나와 주변의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답은 없고, 2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세요. 만약에 내가 발전이 있었다면 점점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발전이 없었다면 조금 더 채찍질을 할 필요는 있다. 가족이 무빙워터님의 인생에서 1순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가족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애인이 생겼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운동을 하고 살을 빼야 되겠어 라고 매일 다짐하는데 아침이 되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잡니다. 그러면 저녁에 운동을 하세요. 가정주부였다가 직장맘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 가사노동을 전혀 안 하는데 혼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너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가정주부여도 남편이 집에 와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집에 있으면서 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같이 일하는데 남자가 일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당당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 트라우마에서 못 이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놈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지? 라고 하고서 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시다. 우리 같이. 취준생입니다. 대학 동기들이 원하는 회사에 붙었는데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네요. 우리 사람마다 모두가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취업이라는 그 기로가 엄청 큰 기로겠지만 그 기로 다음에는 또 건강이란 기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텝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의 속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좀 무책임한 말이긴 한데 정답이기도 해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동수님만의 회복 탄력성을 끌어오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번 유튜브 댓글 보면서 힘내기, 2번 달리기, 1번 아내의 사랑, 0번 아이의 웃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무기력합니다. 정말 해가 터질 때까지 한번 운동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체력이라도 끌어올리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퇴근 후 시간과 주말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될 텐데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직 이직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정말 이직할 준비가 됐다면 해야겠죠. 너무 잔인한데?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때 털어버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할 때까지 미친듯이! 저는 사실 신체의 변화와 신체의 그런 단련 이런 것들이 정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스스로에 대해, 내 몸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순간 하면서 정신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운동의 힘을 믿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배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소리치면서 망신 주는 걸 자주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하면 의연히 맞서십시오. 그 사람이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치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무능함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무능함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결단력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생각과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 보통 미래의 나에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10년 후에 야 무빙워터야 너 지금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겠니? 라고 상당히 자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지금 제가 39살이거든요 49살의 무빙워터가 39살의 무빙워터에게 지금 당장 충고를 한다면 너 정말 젊었구나, 너 그때 하고 싶었던 걸 더 많이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족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5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혹시 둘째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벌이 아내를 생각하면 경력이나 육아나 짐이 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했었지만 만약에 지금 고민하신 이유가 아내가 힘들까봐, 아내가 경력에 짐이 될까봐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질문자님께서 더 많이 집안일을 해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도 아마 더 힘이 나고 그 힘으로 가정들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희생이 너무 걱정되라기보다는 당신의 희생이 하지 않도록 내가 더 희생을 할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나는 좋다. 돈을 써야, 이거 알지?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는데 모아둔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부담돼요. 이럴 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냐, 내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냐, 아니면 선한 일이냐.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확신이 없는 거니까 그냥 아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사회성을 키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이 필요할까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일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건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사회성 말고 가족의 사랑, 가족 간의 추억을 더 만들면 되지 않나요? 30살 제로 베이스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건 꼭 하고 싶다는 게 있나요? 만약에 30살이고 제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저는 작은 식당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요. 작은 거.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없으면 무례함이고 배려가 있으면 솔직합니다. 장발 지망생입니다. 회사에서 너 너무 머리 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의 절반은 저보다 머리가 깁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후회가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선택을 했다고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확실한 건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니까. 9년차 직장인인데 신입으로 다른 걸 도전하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겠죠. 이거는 전 멋있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일한 것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간에 시너지가 날 겁니다.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죽음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삶에 대한 책을 읽고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오래 살겠어? 100살, 130살까지 사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그 인생을 채워나갈까? 어떻게 꽉 찬 인생을 살까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말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저의 고쳐야 할 점을 확인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고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너무 다 똑같이 잘못된 걸 고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평범해지니까 이건 그냥 안고 갑시다. 내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합시다. 오늘의 동물수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동물수답의 이것 자체가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내 스스로에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게 정말 좋겠다라고 이제 고민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너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고민을 받은 다음에 한참 동안 있다가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정말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질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 그때 나에게 과거에 이런 질문을 가졌던 과거의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영상을 올리는 건데,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가벼운 콘텐츠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남 좀 벌어.